네, 미국 시장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팀장님과 볼 첫 번째 연결고리 주제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시저센터. 이거 전 처음 들어봅니다. 자, 온라인 카지노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우선 시저센터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엔터테인먼트라고는 하지만 네. 결국 이제 호텔과 카지노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볼수 가수나 있어요. 이런 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이제 음.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미국은 3분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네. 3분기 실적 시즌이 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위드 코로나 때문에 생각보다 라스베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분기고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루이지애나에서 좀 허리케인이 좀 나왔고 네. 캘리포니아에서 좀 약간의 대형 화재가 좀 있으면서 좀 카지노가 좀 영업 중단도 있었고 그랬군요. 뭐 이러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지금 제목에 나왔지만 온라인 카지노 사업부를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마케팅 비용, 일회성 비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에비타는 사실 시장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네. 다만 이제 라스베가스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매출액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 큰 그림에서. 네, 큰 걸 봤을 때는 예.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방문객의 유입이 지금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 라스베가스의 카지노는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 좀 돌아가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군요. 예, 지금 뭐 그 매출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뭐 15억 달러 이상을 좀 기록을 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지금 계속 실적을 전체적으로 지역 전체적으로 좀 갱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결국은 이제 그 오프라인 쪽에 네. 지금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이제 위생에 대한 부분들 코로나19 때문에 아, 그렇죠. 걱정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업체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좀 동시에 공략하는 약간 그런 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있군요. 예, 그래서 지금 IR 컨퍼런스 콜을 할 때 뭐 별도의 좀 가이드라인 제시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 있지만 네. 결국 이제 온라인 카지노 사업 확대도 지금 이 지금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 이미 뭐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프로모션이 상당히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좀 수익성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꼭 이제 라스베가스로 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이제, 예,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좀 흔히 얘기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뭐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많은 좀 어떻게 보면 부분을 바꿔놓은 것도 있겠지만 네. 또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많이 변경이 된 것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쵸. 오프라인으로 갈 수 있다기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투 트랙을 좀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수요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도 좀 사업 전략이 좀 나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해서 뭐 카지노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지금 오프라인과 온라인 좀 두 개를 좀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제가 갖고 온 이제 오프라인 쪽은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뭐 이제 롯데관계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단은 뭐 해외에서 날라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을 좀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VIP 지금 방문객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접종을 완료를 했고 이제는 그렇죠. 카지노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본능이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유희를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카지노 매출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카지노뿐만 아니라 비카지노, 그러니까 뭐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나. 예, 리조트 그렇죠. 쪽에서 거. 지금 그 실적도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외국인이 이제 어쨌든 와야지만 그렇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재가 개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강원랜드가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강원랜드는 일단 어쨌든 내국인인 거고 근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정말 들어오게 된다면 폭발적인 수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진정으로 그래서 이 기다림도 좀 끝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면서 네. 사실은 많이 좀 이제
주가들이 많이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저는 이제 파라다이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쪽에 이제 소셜 카지노 쪽 관련된 부분은 좀 게임사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게임사들이 이제 그 소셜 카지노를 좀 M&A를 좀 많이 하면서 사실은 지금 글로벌 진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중에 한 종목이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네. 이제 좀 자리도 좀 안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썬데이 토즈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애니팡, 그죠. 애니팡 거의 뭐 거기 약간- 시그니처죠. 네, 애니팡은 약간 고전이라고 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 애니팡이 최근에 뭐 계속 업데이트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게임도 잘하고 있지만 네. 최근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그 소셜 카지노 게임사죠. 플라이셔를 좀 인수를 하면서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랬군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좀 잘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썬데이 토즈의 내년부터 아마 연결 매출로 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썬데이 토즈 내년에 좀 내년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좀 소셜 카지노 관련된 좀 흐름도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카지노 관련해 가지고 온오프라인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두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썬데이 토즈였고요.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맞아요. 이 가마솥 소매업체 중에서 코스트코가 좀 강하더라고요. 이 동일 매장 매출 추세가 견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 매출 추세가 견조할까요? 아, 이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그래요? 이거 차트를 보면 정말 약간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본다는 긍정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제 12월에 이제 네.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어요. 다음 달에? 네, 다음 네. 달에 좀 기대가 있는데 동일 매장 매출 추세가 좀 견고할 것이라고 좀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9월보단 10월, 10월보단 11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나오면서 지금 목표가가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 네. 차트를 보시면 진짜 일봉이 정말 아름답게 올라가거든요. 매끄럽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2000년대 딱 그 월마트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월마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좀 그 아마존 같은 좀 온라인을 좀 자강할 수 있는 좀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야 오프라인은 다 죽었다, 뭐 월마트 지금 뭐 코스트코 맞아요. 다 죽었다라고 그랬었어요. 생각했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코스트코는 뭐 지금 그 뭐지 2017년에 아마존이 나오면서 네.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그때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지금 주가가 더 올랐거든요. 그때 예상들을 전부 다 뒤집어 네, 놓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참 정말 그 영업을 잘했던 게 뭐냐면 일단 연회비를 받아야지만 네. 거기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원제잖아요. 연회비 회원제잖아요. 네. 근데 연회비를 좀 받는 대신에 거기 나오는 공급된 그 제품을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했어요. 아까 품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고. 예, 연회비를 내면 솔직히 그만큼은 어쨌든 소비자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당연하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죠. 그 연회비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한두 번 가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물건이 괜찮나 보네요. 거기서 충분히 연회비를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이제 많이 사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건을 싸게 공급을 할 수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고객이 계속 오기 때문에 뭐 로열티도 올라가고 네. 이제 매출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는 연회비를 냈지만 네. 어쨌든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가게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사실은 제가 코스트코를 가보면 사실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관리도 되게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고 네. 제품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감당할 수 있는 걸 하기 때문에 묵혀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품 종류도 상당히 적고 그다음에 재고량도 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빠르게 로테이션을 시킴으로 해서 그것도 노하우네요. 네,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딱 수요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팔릴 만한 것만 갖다 놓고 그러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떤 로테이션 시스템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 노하우가 아닐까 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온라인을 이겨내는 그래서 사실은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대표적인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랬군요. 저는 이제 뭐 거기다 또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도 더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 이상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높게 보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소매업체 쪽에서는 대표적인 이런 코스트코라는 종목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노하우를 보여줬습니다.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연결해 볼까요? 일단 저는 소매 관련된 업체 중에 탑픽은 이제 이마트가 아닐까. 이마트가 아닐까 싶은데. 열심히 M&A하고 뭐 이것저것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인수가 좀 마무리됐잖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로 좀 등극을 했기 때문에 네. 4분기부터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실적이 연결로 편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예. SSG.com 이제 상장 작업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도 하겠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여기서 다 잡겠다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이 오프라인 매장들이 사실은 이제 그 재난지원금 추석 때 뭐 이런 지급됐던 것에 약간 좀 제외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니까. 대형마트니까. 예. 그래서 9월 달에 살짝 좀 삐끗했는데 10월 달에 다시 좀 돌아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마트 말고 이제 롯데 쇼핑이 있는데 이제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백화점, 마트, 전자상거래 다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확히 뭐 이제 마트에만 좀 집중돼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마트와는 약간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있고 달라요? 예 네. 일단은 백화점에서 좀 사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선전이 나오고 있지만 롯데온이라는 이제 이커머스 앱이요? 예, 네. 좀 사실 좀 부진을 좀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마케팅이나 브랜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롯데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갈 길이 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매출액 같은 경우 봤을 때 이제 이커머스보다는 오히려 마트나 슈퍼 지금 이런 쪽에서 좀 더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롯데쇼핑에서는 온라인을 어떻게 좀 살릴 것인가. 아니, 신사업 쪽보다는 기존에 잘했던 걸 잘하는 정도 네, 수준이군요. 그래서 예. 그런 좀 숙제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런 그 온라인 부분 역량을 강화를 위해서 그래야겠네요. 약간 조직 개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마트, 롯데 쇼핑을 말씀해 주셨네요. 관련해서 좀 더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유념희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